합격 이미 하고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 합격하는 거 보는 입장 좋죠. 영어를 엄청나게 다 보진 않아요, 다들. 사실. 그래서 그 기분 지금밖에 못 누리는 거라서 많이 누리세요. 지금 좋을 때니까. 제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, 원래. 엄청나게 막 영어 성적 가지고 떨어뜨리고 뽑고 이런 게 아니라. 영화는 공부하면 좋거든요. 그래서 살아온 과정을 다 보죠. 다 봐서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안 그만두고 다니려나, 다니면서 문제는 일으키지 않으려나, 이런 걸 많이 보는 거죠. 그걸 제일 많이 보는 거죠. 정부 지분이 많은 회사잖아요. 공기업 느낌 나는 회사들은 어학 성적을 그래도 좀 보는 편입니다. 단순히 뭐 자기소개서,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그 서사, 입사 지원서에 넣는 스펙들, 각 항목들 하나하나가 말하고 있는 그런 살아온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죠. 그렇게 보는 거죠. 네, 근데 근데 뭐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. 뭐 놀기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언젠가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당진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. 난 나이 26 정도 때부터 발전으로 자격증 정비 산업 안전 지게차 조언이요? 조언을 제가 어떤 걸 드려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울산이면은 더 잘 아시지 않아요? 주변에도 사람들 많고 원하시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제가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거든요. 올해 2월에 졸업했으면은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? 서류 탈락은 아무래도 기각도 조금 영향이 있긴 한데 크게 나쁜 스펙이 아닌데요. 그거는 본인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죠. 돈을 벌어야만 하는 환경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부모님한테 얹혀서 비벼볼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거 따라 다르겠죠. 졸업을 하시고 산업기사를 따신 거예요? 지원을 얼마나 하셨어요? 지원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울산만 너무 고집하셨던 거는 아닌가 그럴 것 같거든요. 아마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죠. 굳이 계약직? 저는 계약직은 추천은 안 하는 편이고요. 그냥 눈을 조금씩 낮춰서라도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이직을 하는 쪽을 노려보는 게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빨리빨리 이직을 해서 좀 정착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더 하셔야 돼요. 많이 하시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면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 눈을 좀 낮추면서 더 많이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공백기 때문만에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계약직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. 자소서 학원요? 글쎄요. 그 저서를 뭐 대필은 당연히 안 할 거고 첨삭을 해주는 학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텐데 주로 4년제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할 텐데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. 제가 해드릴게요. 자기소개서라는 건 서류 탈락인데 자기소개서 때문에 탈락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지금 자기소개서를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. 서류해야 자기소개서는 뭐 자기소개서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 때 가서 진짜 빛을 발하는 거라서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이죠. 어떤 대기업은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. 그 정도면. 그게 항상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된다 안 된다 어렵죠. 그걸 어떻게 알아요. 미래를 맞추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서류에서는 진짜 미미하게 작용해요. 작용 아예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. 수만 명, 수십만 명이 막 지원을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보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거든요. 그 경우도 있겠죠.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 달라요. 채용 인원 맞냐 적냐 그리고 전체 지원 인원이 맞냐 적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. 대부분은 이렇게 대규모 채용을 할 때는 특히 더 절대 인사팀에서 볼 여유가 안 돼요. 여력이. 그래서 서류 전체를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정성적인 평가가 어려워서 서류 인성시험은 아니요 그거는 관계없는데요.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외향적을 찍다가 그 많은 문항수의 중간에 내가 내 본심이 드러나 버리면은 이 사람은 일관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돼서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관성이 훨씬 중요한 거죠. 나는 200문제 400문제가 막 나와도 무조건 외향적인 사람으로 나를 세팅을 할 수가 있다. 한번 해보세요.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
솔직하게 읽는 게 좋죠. 인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기업적인 정서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답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본인이 가진 성격대로 솔직하게 적는 게 나아요. 물론 회사마다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저도 인성검사 영상에도 뭐 이야기는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뽑았던 직원들한테 돌려봐서 제일 비슷한 성격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. 옛날에는. 근데 요즘에는 특히 더 없어진 것 같고 또 회사마다도 많이 달라요. 어떤 회사는 되게 일관된 비슷한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성적이나 이런 것만 더 중요시 여기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이면 사실 그 회사에 가면 힘들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찍고 안 되면 내가 갈 회사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에라이님이 더 질문하실 게 없으면은 대충 마무리를 할게요. 저는 그냥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. 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기존에 올려놓은 영상들만 좀 보셔도 궁금하신 게 많이 해소가 될 거거든요. 다른 거는 준비해 볼게요.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나중에 뭐 컨설팅이든 계속해서 첨삭이든 선택가 되든 여러분한테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는 해볼게요. 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뤄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